네,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시장에 대한 고민 진짜 전략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뭐 계속 좋아요. 사실 10월 초만 하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10월 중순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언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의 에너지 최근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고점은 돌파 못할 것 같았는데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이 에너지가. 제가 10월 초에 그때 뭐 비관론이 지배했을 때 14,200에서 지지할 것 같다. 요때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8% 빠졌을 네.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뭐 13% 올랐습니다. 더 올랐죠. 이야, 대단해요. 그런데 미국이 투자를 하신 분들, 그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이때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최고고, 오히려 이걸 하면 13%보다 재미있는 현상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게 이제 D-1개월 동안 미국 지수의 인덱스 투자하신 분은 13% 에너지를 줬지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자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투자했거나 통신주 투자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컸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유명 이게 인덱스만큼 못 갔어요. 이렇게 난리 쳤어도 네. 8%.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갔나? 테슬라. 테슬라죠. 거의 4~5배 갔습니다. 55% 한 달 기준으로. 그 다음 타자를 구가하는 게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이건 더블 갔어요. 그 30%.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NK가 이게 나이키입니다.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이쪽 들여다볼래요. 이게 이제 베트남, 위드 코로나, 그동안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풀리나 보다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세 실업이라든지 베트남 연골고리의 부품단 관련된 종목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가요? 그 블랙록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EWI, EM을 운영하는 블랙록 애들 전략이 이머징을 쏘치고 있고,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 보시면 EWI가 0.77 같은 한 달입니다. 그리고 EM이 2.32.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려고 그러면 저는 이 EM한테 들여다볼 거예요. 여기가 1등이 TSMC고 2등이 알리바바고 3등이 텐센트고 4등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요거 EWI는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그럼 이 인덱스 ETF가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돼야 된다. 이제 미국으로 달러 강세,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온이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자금 빠져나와서 이머징으로 옵니다. 이런 컨센서스가 막 시장에서 돌아야 되는데 디커플링은 아직 그 디커플링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미국 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스위칭 되는가가 저는 EM이나 EW를 계속 추적하면서 체크할 거고,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도 보시면 9월 14일 9월 달까지는 그런대로 8월 20일 저점 치고 잘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ABC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요거대로 가요. 환율도 그렇고 뭔가 9월 중순에 고점 찍고 10월 12일, 그러니까 10월 초에 우리가 2,900을 구경했죠. 네. 그다음 10월 26일 날이 우리 딱 보시면 3,050까지 대반등 줬죠. 그다음에 다시 또 죽으니까 여기서 뭔가 다음 주에 이제 육중 전해라든지 베이징, 그래서 이럴 때 뭔가 여기도 빅베스 하나, 그 전에 우리가 회장님, 그 정의성 회장님 부자 뛸 때 그 전에 실적 쇼크 내고 싸게 만드는데 거기서 거버넌스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했듯이 이 중국 정책 당국도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걸 하나를 다음 주에 저는 들여다 볼래요. 11월 8일이죠. 예, 8일, 15일을 딱 거놓고 네. 요 10월 26, 요 3,625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11월 요 베이징 거래소 때까지 이걸 돌파하면 우리는 이제 대형 주장이 되는구나. 그러면 대형 주장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시장을 레밍 주가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레밍 막 그냥 휩쓸려요. 그냥 이쪽 메타버스 가고 맞아요. 그런 매매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중심 지켜서 싼 지금 박앤세일 중엔 우리나라 대표주를 사놓고 이제 이 측면을 기다리시는 게 네. 나았지. 그쪽은 선수형이고 잘못하다가 보면 이제 11월 달 되면은 코스닥 실적들 나오거든요. 아니 이렇게 급등했는데 실적은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이에서 풀리는 거 연말 또 대주주 양도세 문제 문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 상해, 홍콩, EM 이쪽을 들여다보시고요. 이쪽에 에너지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지수 단위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증시 흐름과 굉장히 연동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언제 이제 뒤바뀜이 나올 수 있을지 11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그널을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금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도 그 흐름을 계속 같이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럽니까? 그럴 때 제가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좀 심한 말로 매크로 분석하지 말라고.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ATM 기계 같이 판을 흔드는 중심 보이지 않는 우리 오징어 게임한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자가 언제쯤 방향성 매매를 주느냐 이게 해답이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연기금이 지금 같지만 안 한다면은 저는 뭔가 방향을 주겠는데 연기금은 뭐 거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즘 아쉽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을 갖고 이렇게 흔드는 그 설계자들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방어를 못 합니다. 그럼 거기에 휩쓸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EM 지수를 딱 보시면 여기 그 쌍바닥 찍고 지금 50불에서 딱 중간값에 있습니다. 이 53불을 언제 돌파하나 이거를 다음 주에 체크해 보시고 여기에 따라 제가 8월 20일 이 82불을 뚫지 못했어요. 요게 이제 3050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네. 또 공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이라든지 이쪽 부분을 계속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요때 공격 때 뭘 공격 에너지에 불확실하면 우리나라 채권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채권. 그래서 이 에너지가 멈춰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씩 멈춰 갑니까? 이거는 한국은행이 좀 개입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11월 25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확정하고 나서 이게 안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불확실성 이거 건드리면 또 어떤 논리가 나왔냐면 한국 에스테 뭐 여기다가 놓고 국가 부채 부동산 얘기 갖다 그냥 붙여갖고 그냥 공포를 생산할 수 있는 수많은 얘기들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권 교체기에 이런 공격을 또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거를 한국은행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심리적인 이러한 압박감이 우리 시장을 지금 대형주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녹아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요 환율을 보시면 요 1200원대가 딱 그 10월 12일, 10월 저점. 26일이 딱 1100, 요 환율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요새 좀 시장이 올라가는 시도하지만 환율이 안 떨어져요. 요 부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요 박스대를 한번 보시죠. 요 박스가 어떤 때였냐면 8월 20일 1180원 치고 9월 3일 날 3200까지 종합주가 대반등 줬다가 요 직전 고점 돌파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나라는 게 요때 롱숏의 공격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어느 걸 롱에다 집어넣고 어느 걸 숏에다 집어넣나. 그러면 실전 투자는 숏의 극단에 들어오는 걸 사야 되고 롱의 극단에 들어오는 건 조심해야 팔아야 돼요. 된다. 예. 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체크. 요때가 9월 달에 77,000원, 77,000원에서 막 시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 77,000원만 돌파하면 뭔가 뚫릴 것 같았는데 이때 반대로 됐습니다. 이 8월 20일 저점을 공격하는 에너지가 나왔는데 이때 여러분들 상징적 의미로 이때 롱숏에 삼성전자 몇 가지만 보십시오. 삼성전자 77,000원, SK하이닉스가 10만 원, 삼바가 93만 원, LG화학이 70만 원. 요때입니다. 근데 요때 이제 LG화학 요때 사신 분은 85만 원까지 구경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6만 8천 원까지 공격했고 SK하이닉스는 9만 원. 셀트리온이 제일 끔찍해요. 7만 원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롱숏의 에너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러한 지금 얘는 롱에 극단에 와 있는지 숏에 극단에 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시가상위 종목들은 중요할 것 같고요. 조선주가 확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9월 중순 때 숏의 극단에 있던 게 오히려 반대로 수익률 줬고 예 거기 상단에 있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공격할 때 합성해서 공격한 것 같거든요. 네이키드 공격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뭘 보셔야 되냐면 미결제 약정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결제 네. 약정. 그리고 요 지금 어저께 종가로 삼성전자가 7만 이제 SK하이닉스는 9만 전자 봤다 많이 회복했어요. 맞아요. 거의 그 예, 그 수준이에요. 부분까지 왔네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뭘 보겠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바이오 쪽 요 가장 많이 공격된 셀트리온하고요. 네. 삼바는 상징적 의미니까 전 셀트리온을 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요 두 가지를 8번, 9번에 위치한 현대차, 기아차가 요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좀 잡아가나요? 예,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을 뭔가 핵심의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걸 또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아까 상징적 의미로 9월달에 쌍바닥친 LG와 이때 공격 숏이 진 게 롱으로 갔죠. 이제는 다시 숏으로 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얘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언제 미국 갈까요? 이번 달 이제 후반쯤? 그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간다는 건 실무자는 벌써 가서 막 서로 대판 싸우고 있을 겁니다. 뭘 더 될라 아니다 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간다는 얘기는 사인하러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협상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호탄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강조해드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차량 반도체나 이 삼성전자 외에 현대차, 기아차도 모양이 달라지는 게 미국 투자의 밸류 체인, 그 다음에 베트남 문제의 해결 이런 게 동시에 나와서 이런 에너지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전차 군단을 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 숏을 쳤던 간단히 얘기해서 합성했던 포지션의 미결제가 언제 풀리나 이게 해답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 감각을 요 7만 7천 원, 7만 7천 원이 이때입니다. 9월 달. 네. 그리고 6만 8천 원 했다가 요번에 7만 2천 원, 요 8월 20일 고 저점을 지금 뚫으려고 10월 28일, 11월 1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네. 계속 지금 변동성 전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다가 이거를 뚫고 가는 그 이벤트 드라이브니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그거를 블랙록이든 뒤에 설계자리 그 타이밍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 사이에는 벌써 시스템 반도체는 먼저 DB하이텍이나 몇 가지 종목들은 벌써 방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라인을 언제쯤 시장이 이제 지수 관련주로 움직이고 뭔가 정상화되고 거래가 늘고 그다음에 테마주 성격에서 대형주 성격으로 이동하겠습니까? 라고 본다면 400, 300, 3050, 72,500원을 뚫고 네. 가는 에너지 여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파생 쪽에서 자꾸 그게 보여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삼성전자 이 폭에 따라서 파생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외국인의 그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어마무시하냐면요. 옛날에는 뭐 하루 해봤자 그 현선물에서는 한 3천억 단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새는 조가 움직여요. 조 단위가. 그리고 근데 삼성전자는 똑같아요. 그냥 500원, 1000원의 에너지가 올렸다 뺐다가 어떻게 작동하나를 한번 체크해보죠. 그럴 때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9월 달에 만기 9월 9일 날이 9월물이 끝나고 12월물로 롤오버 될 때 이 총량만 기억하십시오. 25만 개가 롤오버 됐습니다. 근데 이 롤오버의 성격은 이렇게 9월물 삼성전자 매수 9월물 매도였을 때 청산하면 이거는 포지션 청산이고 롤오버 할 때는 삼성전자를 그대로 두고 9월물 선물 매도를 12월물 매도로 이월시키는 거거든요.
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에너지가 많았는지,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 에너지가 많았는지가 중요해요. 네. 이게 이제 샘플로 설명하는 거로 얘기해 보시면 이게 이 데이터가 요게 12조를 때렸습니다. 현물에서는. 선물은 1조 7천억. 이게 뭐냐면 6월물부터 9월물 만기 때까지 거래 총량 6월 11일부터 9월 9일까지의 12조를 때렸고 선물은 1조 7. 그러면 계속 현물과 선물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 미결자가 많이 들어왔구나. 네. 매수보다 이렇게 측정할 수 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롤오버는.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오, 이건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선물 매수가 1조 3천억. 그러니까 현물 때리고 선물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언제쯤 삼성전자가 요게 수익증 될 때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미결제가 청산되면서 선물 매수한 게 이제 이거를 전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된 매수분이 청산되는 걸 전매도. 이 에너지가 현물과 매도 친 게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 친 게 매수로 바뀌겠죠. 네. 그 타이밍을 읽어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 이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선물 사이즈, 금융투자 이 거래 상담이 서로 뭐라 그럴까요? 서로 거래 상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겁니다. 금융투자 보세요. 8천억 사고 1조 때려요. 7천억을 사고 서로 거래 상담방 이때 위클리가 1,700% 1,000%. 삼성전자 1,000원 갖고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꼬리 변동성이 이렇게 그다음에 하루 걸럽니다. 반대로 그 다음날 1조 때린 금융사가 9천억 사고 오히려 외국인이 9천억을 때립니다. 때리죠? 이때 푸시 300%.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네요. 하루 걸러 이지치예요. 하루 걸러. 그리고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선물 투자 8천억, 현물 3천억.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500%. 그리고 죽여버려요. 삼성전자 올려놓고 죽였지 않습니까? 네. 이걸 무슨 전략이냐면 변동성 전략이라고. 우리 삼성전자만 계속 지금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1,000원이 우리 지수단 대형주를 다 녹아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지치네요. 지금 큰 방향성은 없이 이거 이후에 지금 파생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방향성 전략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흔드는 거래 상담에 서로서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들 대형주 털어갖고 지금 네밍 효과 주는 그런 테마를 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이게 이제 저는 내년도를 구상하기 위해서 이제 12월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도 3월 이거를 일반들 저는 이렇게 흔들어 갖고 이제 대형주는 안 돼. 사람들한테 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액티브 펀드에 이제 중소형단의 종목으로 들어와. 이쪽 가지 마 하면서 털어놓고 지네들은 밑에서 쫙 걷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대형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는 이제 지쳐갖고 대형주 팔아갖고 메타버스 가자, 게임 가자, 뭐 NFT 다 예, 요즘엔 이제는 그렇게 그렇죠. 형태를 보이게끔 이제 지쳐서 그렇게 가실 겁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고 대형주 단에서는 기대를 많이 놓고 계시죠. 근데 그 종목들은 제가 선수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종목들로 들어갔다가 한 번 걸리면 어떨 때는 3개월에서 1년 동안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은 순식간에 반토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네. 현대차, 기아 지금 121선 밑에 있고 현대차는 기아는 좀 121선에 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도한 그러니까 저는 25만 원까지 에너지를 보는데 이게 시동 걸 때 삼성전자가 이제 발동 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쌍끌이가 언제 되나. 그래서 중소형단 하시려면 자동차 부품단, 자율자동차단, 시스템 반도체단 그나마 펀드나 ETF나 ETF에서 사줄 수 있는 여기에 연결된 대형주와 연결된
밸류 체인 하시는 게 낫지. 네. 그 실적단 안 나오고 그냥 이미 뭔가 요번엔 달라 뭐 미래 지도가 이렇게 그러다가 금년 연초에 그 바이오 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이 오늘 제가 미결제 약정을 왜 설명해 드렸냐. 거기서 벌써 변동해서 이제 방향을 주려고 청산에 대한 움직임. 이제 12월 달이 이제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네. 11월 중순에서 12월 코스에 이게 스위칭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테마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물줄기가 우리 이쪽에서 이제 등장하나 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언제쯤 나올지를 계속해서 이제 추정을 해주시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전차 군단이 이끌고 시스템 반도체 쪽 말씀해준 DB하이텍도 계속해서 시동을 걸면서 뭔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가 또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부품이라든지 밸류체인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테마보다는 이쪽에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전략으로 또 시장에 대한 중심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